고양시민 뉴스체크 4월 셋째 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오래간만에 정치적인 뉴스는 조금 빠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생활 뉴스 중심으로 좀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고양시에 20년이 넘은 노후 교량이 84개나 된다라는 소식, 또 C등급이 몇 개 있나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타는 버스 노선은 몇 번인가? 이것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새로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또 준공영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용역에 아직 업체가 나서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고 하고요. 경기 북부 개발 돌파구는 특별자치도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중앙 뉴스가 있었죠. 성남에 있는 분당의 정자교라는 다리에 이렇게 보행자가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고양시 일산 신도시도 분당이랑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고양시에 있는 다리들은 과연 안전한가, 이런 관심들이 아주 높았습니다. 자, 고양시 긴급 조사 실시했다 그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고양시가 이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은 이제 교량 160개소가 고양시 현재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교량은 총 84개소, 상당히 많네요.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이 중에 이제 D나 E등급 같은 최하 등급을 받은 교량은 없다고 해요. 다만 이제 C등급이 32개소로 전체 한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 담당자에 따르면은 이 C등급은 이제 보통을 뜻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분당 정자교와 비슷한 반매달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교량이 한 20개 정도가 있어서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점검을 현재 하고 있는데, 작년 안전점검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자교도 안전등급에서 C등급, 그래서 뭐 보통이다 이렇게 점검이 나왔는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거 정말 고양시 교량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성남시 정자교 같은 경우가 2021년 3월까지 이제 C등급을 받았다가 한번 보수 공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B등급으로 이제 또 상향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났었던 거죠. 이 C등급 교량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준공 20년 이상 되고 C등급 받은 교량 중에 이제 대화일교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제 육안으로 봐도 이제 교량 곳곳에 이렇게 좀 균열이 좀 보였고, 보행로랑 이어지는 구조물도 약간 좀 파손된 흔적 이렇게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C등급 교량 곳곳에 균열이 발견됐고, 이 균열 사이에 이제 물이 스며들면서 이 녹슨 부분이 이제 상당수라는 거를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붕괴 또는 사고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평소에 철저한 점검과 보수보강만이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만 돌이켜봐도 지축에 있는 통일교 있지 않습니까? 붕괴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비책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고양시에 있는 32개의 C등급 교량, 각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노선은 몇 번일까? 자,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는 11번 버스였습니다. 11번 버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차가 없어서 되게 많이 이용했던 버스였는데요. 월 기준으로 해서 96만 명 이상이 승객이 탑승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만 명 가까운 거죠. 이 11번 버스가 역사도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80년대에 일본 버스라는 그때 이제 고양 군 시절에. 군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일산과 덕양을 이어주는 버스였는데, 현재까지 도 고양 시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 마을을 거쳐서 종점인 성석동까지 가나, 제가 하나하나 다 기록했는데 무려 한 40개 마을을 거쳐서 가는 정말 고양시 전역을 누비는 그런 버스다. 그래서 역시 승객이 많네요. 다음으로는 66번 버스. 종점과 기점이 다 고양시는 아니에요. 파주 교화를 기점으로 해서 종점이 이제 서대문구 가자역인데, 그 사이에 대부분 구간이 이제 고양시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양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버스이고요. 95번 버스인데요. 한 10년이 안 됐어요. 이게 원흥 삼성지구 개발과 함께 이제 들어선 노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흥 삼성지구와 식사지구 그리고 일산 신도시의 그 중앙로를 거치는 노선으로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네, 그 워든 도레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나가든지 또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니까 아마 대부분 이 버스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네요. 마을버스 현황도 좀 알려주세요. 081 버스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확인해보니 이제 식사지구부터 시작해서 이 마두역, 정발산역, 풍산역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노선인데 이건 뭐 사실 마을버스지만은 웬만한 시내버스 못지않은 좀 약간 효율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월 12만 6천 명 가까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흰색도 원시티와 이제 백성역, 대화역, 풍동, 숲속마을 이쪽을 잇는 082A 버스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많은 곳은 마찬가지로 이제 가자지와 정발산역까지 연결하는 057 버스 그 다음 순번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요 특징이 나오네요. 보니까는 식사동, 풍동, 가자동 다들 교통 오지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쵸. 예, 이제 그런 데에 마을버스가 아무래도 승객이 많다. 추가로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가 많이 이용하나 요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행신역이 가장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 곳으로 나타났고요.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마두역,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대화역이 가장 버스 이용객 수가 붐비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 달에 무려 56만 명이 이곳에서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출발점이니까 3호선 전철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화역에서 많이 환승을 하고 아마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향후 5년간 고양시 대중교통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네. 자,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떤 현안 또는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주세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그 운전기사들 지금 구인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버스회사 수익금을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되 그 노소 운영에 대한 손실금을 지자체가 일부 재정 지원하는 방식인데 버스 준공영제가 그 전부터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시가 이제 재정 분담을 이유로 사실은 좀 약간 그동안 소극적이었어요. 어차피 도입을 할 건데 이번에 담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차 보고회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주요하게 담겼다고 하고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이동환 시장의 공약으로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이미 벌써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놨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제 고양시 내만 운영하는 시내버스나 그다음에 마을버스까지도 준공영제 참여하겠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지금 고양시가 세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나 이제 재정 지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별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다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준공영제를 통해서 고양시의 노선 운영이나 조정 권한을 이제 확보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다 좀 시민 친화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그런 노선 개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버스 노선 개편 내용도 이번에 좀 제시가 됐다고 하던데 정책적으로 보면 4가지 추진 전략이 있다고 해요. 광역철도들이 이제 고양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로 전용차로 혼잡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완화하기 위한 또 개편, 또 신규 택지 개발 연계를 위한 또 노선 개편도 필요하고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편 계획된 노선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설버스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검토 중인 상황인 거고 계획으로 담기는 거지 확정된 게 아직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장항지구와 킨텍스역과 대화역과 일산역을 경유한 그런 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선 번호는 미정이고요. 이 난전마을과 DMC 그리고 LH 1단지와 DMC 2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대화동을 기점으로 해서 식사, 원흥, 향동, 마곡역을 잇는 노선 신설을 좀 추진한다고 하고요. 삼송, 원흥, 향동, 영등포로 잇는 노선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로 버스 전용차로 자, 요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중앙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지금 41개 노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잡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용자 수가 적은 노선부터 좀 운행 경로를 변경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노선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공영제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에 이제 고봉동과 식사지구가 있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라고 요즘에 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DRT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총 7대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태워서 그 다음에 원당역, 백마역, 대곡역, 풍상역 이런 광역교통 연결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최단 거리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금도 시내버스와 동일한 1,450원이라고 하네요. 네, 고양시 교통체계가 조금 더 편안하고 빨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착수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네. 자, 2억 5천만 원짜리 입찰 공고를 했는데 참가업체가 2번이나 걸쳐서 했는데 한 번도 이게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한 군데도. 고양시가 내년 6월 정도면 지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계획이 좀 틀어지고 2025년 한 2월은 돼야 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 지금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데 지금 지원업체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 용역에서는 사업 타당성, 또 뭐 비전,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기반 시설 확보 방안, 경제적 파급 효과 이 모든 게 다 담기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한 잡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부담감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업체를 직접적으로 수의 계약하는 쪽으로 유력한 업체에게 접촉을 해서 맨투맨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라는 질문에 최소한 한 11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에 이제 저희가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서를 또 검토해서 유관기관과 협상도 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내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린대요. 아무리 빨라도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2월은 돼야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될지 안 될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고양시 경제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던 고양시나 또는 고양시민의 입장이나 조금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오우석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초청을 해서 포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네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 북부에 한해서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게 이제 대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런 네이밍을 좀 이렇게 새로 붙여서 중점 사업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우석 경기 행정부지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북부랑 남북 개발 격차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경기 북도 올가매고 있는 3대 규제가 있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아주 불리하게 제한구역도 넓고 제한의 강도도 정말 강합니다. 산업단지 면적도 남부가 경기 북부에 무려 13배나 돼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는 산업단지가 정말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죠. 교통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경기 북부가 열악합니다. 경기 북부의 도로 보급률은 0.19, 충청남도, 전라남도보다도 도로 보급률이 낮다라고 지금 수치가 나타나 있고요. 산업시설과 교통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남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경기도지사들이 아무래도 말로는 경기도 분리하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실적도 좀 빨리 나오고 또 유권자 수도 훨씬 많은 경기 남부의 개발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는 점점 발전하고 북부는 점점 소외되는 이런 게 여태까지 지속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얘기했던 뭐 경기도 분도 이런 논의랑 좀 차별성이 있나요? 오랜 세월 동안 경기 북도가 소외되고 희생을 감수했으니까 단순히 인구수나 뭐 지역에 따라서 남도 북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그런 권한이 더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그 도의 도지사에게 이름 그대로 특별한 권한을 좀 줘서 어떤 새로운 개념의 광역시를 이렇게 만들자. 그래야 각종 규제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개발의 요구들을 관철해낼 수 있다. 한마디로 경기 남부로부터 나아가서 수도권으로부터 독립선언 수준의 이런 행정적 차별화를 하자. 뭐 이런 하나의 어젠다를 제시한 거죠. 경기도는 지금 현재 일정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비전 제시, 범도민 공론화.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개 지자체들을 다 다니면서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추진 및 제정,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출범 준비를 하고 시동을 걸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 발전 수립 용역을
이제 경기도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요게 한 10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경기도 내 조직에서도 특별자치도 추진단도 구성해서 해당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는 경기도 전체 시군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우섭 경기도 부지사의 그 고향 포럼 발표 내용을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요약을 해서 별도의 뉴스 택배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